오늘 장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절대 전략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이 멈춰있는 시장이라고 정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사실 시장이 굉장히, 사실 나쁜 시장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런데요. 그렇다고 굉장히 좀 좋은, 상당히 액티브한 시장이라고 얘기하기도 조금은 애매한 시장입니다. 거래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낮게 나왔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중 변동성은 있었지만, 마이너스 245억. 사실 판 거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작은 금액을 팔았었고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2주 연속 매수 나왔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매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작게 나왔고, 지수 자체를 보더라도 이 변동성이 상당히 좀 작습니다. 특정한 이슈 있는 종목들로만 변동성이 나왔지 대부분 변동성 상당히 좀 작기 때문에 시장 관망세 굉장히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그렇고 이 주가도 그렇고 많이 좀 멈춰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멈춰있는 시장 이렇게 좀 알려주셨는데 그러면은 오늘 장의 체크 포인트도 앞서서 뭐 거래량이라든지 외국인 수급 이런 부분들 봐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증시 일정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증시 일정들 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한 주 사실은 일정이 우선은 6월 15일이죠. 화요일, 내일 이 미국 실물 지표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 5월에 이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5월 소매 판매, 그리고 6월 뉴욕 제조업 지수, 5월 설비 가동률, 5월 산업 생산, 이 상당히 실물 지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5월의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는 이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이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단어들 사실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이런 단어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 정도 나온다라면은 별 문제 없겠지만 시장 예상치를 이 물가지수라든지 소매 판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크게 좀 상회하게 나온다라면은 최근 들어서는 지표가 좋게 나오면 경기 좋으니까 테이퍼링 하겠다 이런 멘트들 꼭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당하게 나오는 게 좋은 상황이지 너무 좋게 나와도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서 증시는 좀 부정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6월 16일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담 가지기로 했는데요. 양국 정부들이 미국과 러시아 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양국 간의 경제 제재라든지 쌍방의 외교관 추방 그리고 중국과의 마찰, 미국 대선 간섭과 같은 이 좀 예민한 이런 민감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 만큼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까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에 있는 FMC도 중요 이벤트겠죠? 네, FOMC는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는 멘트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금년에 금리 인상 가능성 좀 높고 좀 눈여겨보고 테이퍼링 얘기 나오지만 실물에는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이 시장이 크게 출렁일 만큼까지는 좀 안 나오지 않을까. 도리어 실질적으로 FOMC는 이 코멘트를 좀 준비해서 좀 정제된 멘트를 많이 하는데요. 이 실질적으로 지표 같은 경우는 정제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표는 시장의 충격이 조금 더 클 수 있는 부분이고 FOMC는 계속적으로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통위에서 금리 올리겠다, 하반기쯤 올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온 만큼 FOMC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놓여 있는 위치가 거의 세상 최고치 근처여가지고 그러면은 이 시장을 들어 올리기에는 예전과 같은 정도의 그런 파워의 재료로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좀 강력한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는데요. 이번 주에 체크 포인트 좀 눈여겨보면서 지수의 방향에 영향을 줄 만한 부분들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은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예 많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현금 비중 올리면 되고요.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이 주식을 좋아 보이는 종목들 많이 사면 되는데요.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좀 멈춰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올라갈 건덕지가 사실 올라갈 이유들이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시장, 개별 종목별 장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외국인 수급은 관망세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좀 좋은 점은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고 뭐 금주에 뭐 1,400만 명까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진다. 그렇게 되면 실물 경기가 좀 더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러면 소비 관련 주들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 증시가 전체적으로 사실 올라가려면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외국인이 큰 규모의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슈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같은 경우 사실은 셀트리온, 삼형제들 주가 좋았었죠. 이런 단기적인 종목들 위주로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변동성 장세 이런 이 변동성 있는 종목들 개별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방망이 짧게 지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뭔가 직전 고점을 확실하게 뚫어내면서 강한 상방으로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수는 제자리에 묶어놓고 개별 종목의 순환매, 종목 장세만 펼쳐질 것이다. 이런 전망하고 계세요? 네, 우선은 지금 지수가 크게 올라가기에는 힘이 듭니다. 뭐 드라마틱한 돈을 풀어줘야 되는데 작년에 많이 풀었었고요. 금년에 작년만큼 푼다 그러면 지수 별로 안 올라갈 거거든요. 이미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작년만큼의 파급력을 주려면은 더 많은 돈을 금년에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상방으로 더 세게 올라가기에는 당분간은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지수 갈 때는 큰 종목 사면은 같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종목별로 막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또 엇박자 내면은 또 포트가 금방 손실로 돌아서고 이제 이 종목이 가나 싶어서 사면은 또 그게 고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얼마 전에 원전 종목군들 그렇고 또 오늘은 포털주 보시면서 아 저거 하나 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셨을 텐데 전략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현금 비중은 50%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증시가 상방으로 상방으로 갈 만한 호재가 많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뭐 하방으로 갈 만큼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상방 가기보다는 하방 갈 확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종목별로도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원전주들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좋았다가도 다시 또 떨어질 때는 또 세게 떨어지고 경기 민감주들 좋게 올라갔었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올 때는 뭐 단기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유지하시면서 종목별로 투자하실 때 뭐 이슈 있는 종목들은 뭐 짧게 뭐 당일 정도로 단타하시는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는 유효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소비 관련주들로 좀 길게 보시면서 실적 호주 종목들 길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수 전망도 살짝 좀 덧붙여 주세요. 그러면 이번 주는 위쪽으로 좀 열려 있기보다는 지금 현재 수준 유지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세요? 네, 지수는 지금 정도로 유지되거나 이 소폭의 마이너스 정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가장 좀 눈길을 끄는 점이 현금 비중 50% 부분입니다. 윤정식 부장은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은 모호하고 그리고 호재와 악재가 동일하다면은 현재 놓여있는 레벨대가 다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좀 꺾일 가능성 열어두고 있습니다. 안전판 현금 비중 50% 정도는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나왔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소비재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시각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소비재 쪽으로 중장기적인 전략, 이슈주 같은 경우는 짧게 좀 단기 매매만 펼쳐보자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절대 전략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수는 상승 불이지만은 이 부분을 체감하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이 많이 좀 어려워진 상태인데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이 주인공으로 나설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보세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춘 꼼꼼한 종목 진단 신청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이나 유튜브 통해서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요. 너무 이렇게 모니터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남은 시간 밖에 나가서 좀 공원도 돌아다니고 산책을 하시면서 리프레시 하시면은 좀 더 투자 생활에 활력이 될 것 같아요.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